자, 역사 교과서도 바뀌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산수 교과서도 바꿨습니다. 둘 다 아주 참 급한 일이죠.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동영 차장,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가 발표된 거죠? 예, 그동안 그 현장 검토본이라고 해서요. 사실상 예비적 성격의 교과서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그동안에는 많은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네. 오늘 앞으로 현장에 쓰일 최종 국정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영 교육부 차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역사 교과서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주로 사용됐던 시기도 있고요. 아니면 대한민국 수립이 사용됐던 시기가 있고 뭐가 더 맞느냐에 대한 논쟁은 최근에 더 많이 불이 붙었거든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냐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자, 그러니까 정부 수립 관련된 건데 일단 국정교과서만 쓴다는 것이 처음에 대통령 생각이었지만 이제 둘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쓸 수가 있게 됐는데요. 과거의 그 검정교과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 과거에 쓰였던 검정교과서 중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내용이 오른쪽 지금 보시기에 네. 오른쪽에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곳은 네. 북한 정부의 수립이라고 해서요. 북한 정부의 수립 비용 오른쪽 페이지죠. 여기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립은 요만큼, 북한 그렇습니다. 정부의 수립은 이만큼 썼던 것이 과거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토지개혁 같은 네. 아주 그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개혁 작업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네.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현장 검토본으로 나왔던 그 네. 교과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네. 북한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고요. 네. 대한민국의 수립,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아니라 국가가 건립되었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정부 수립은 한 정권 차음으로 좀 그렇습니다.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의 국가의 수립으로 의미하는 내용으로 표현이 바뀐 거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검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다라고 써왔던 것을 네.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된 것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런 단락을 집어넣었고 이 뒤쪽에 가면은 북한에서 주장해왔던 토지개혁의 허구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한 가지로 못 박지만 민간에서 만든 것은 골라 쓰세요 하고 여지를 놔뒀군요. 자, 오늘 바뀐 거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결같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검정 교과서에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적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었는데요. 오늘 막상 발표될 때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네. 그동안 검정 교과서가 사용했던 표현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지필 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면에서는 큰 정책에 뒷걸음질을 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단 또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자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결국 정부가 만드는 교과서와 민간이 만드는 교과서, 검정 교과서 8개 경합을 한번 해서 1년간 시범해서 써보자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정교과서와 함께 검정교과서도 함께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네. 과연 학생과 학부모들, 학교가 어떤 교과서를 더 많이 채택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절차상 시도 교육감 대부분 이런 그 역사 검정 교과서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네. 어느 정도 채택될지는 상당히 비율이 낮을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 교과서 좀 넘어가고요. 수학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산수 교과서가 좀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5 교과 체제가 바뀌면서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학 교과서가 대폭 바뀌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해외에서 우리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이 이제 산수 배우기 시작하는데
나 산수 싫어요.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 핵심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수학 포기자라는 수포자라는 용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양상됐던 이유가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네. 이런 점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쉬워지길래 그런 거죠? 자, 스토리텔링 수학이 무엇이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그 앵커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3 더하기 4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토리텔링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무에서 사과를 3개를 땄고 네. 시장에서 4개를 사오면 몇 개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통해서 산수를 배우겠다. 이런 취지의 이런 좋은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걸 줄이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웠나 보죠?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글을 다 깨우쳐야 되고요. 네.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휘와 이해력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산수, 덧셈 뺄셈을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자, 여기에 보면 네. 역시 현장 검토본이라고 해서요. 네. 사실상 견본품 비슷하게 내놨던 작품입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1부터 9까지 카드 중에서 4와 5를 뽑아서 65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카드와 마이너스 카드를 이용해서 65가 되는 식을 모두 만들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말 지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이 공식을 얻어낼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5와 6을 뽑아서 65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일단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어쨌든 5 하나 뽑고 6 예. 하나 뽑아서 65를 만들었습니다. 뭐하고 뭐를 해서 2개를 뽑고 네. 뭘 빼서 65가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이거 사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더하기 빼기로만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한글을 깨치지 않은 학생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죠. 이런 문제들을 네. 모두 조금 더 쉽게 바꿔내겠다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한글로 묻는 문장이 굉장히 짧아졌군요. 예, 같은 내용인데도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2장을 골라서 빼보라고 하니까 74 빼기 뭐 얼마를 하게 되면 65가 나오고, 65가 나올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학원 다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도로 수학 교과서가 어려웠다는 것, 아이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줬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네. 사교육을 입학하기도 전부터 이제 네. 발생하고 있는 그 네.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초등학생들이죠. 예비 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수학 교과서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사교육이 사그라들 거다라는 어떤 정확한 예측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게 사교육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보니 부모들의 더 교육열이 높잖아요. 확실히 그 사교육의 열풍이 사그라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산수 어려워요. 수학 포기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학습을 막겠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데요. 교육당국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앞서게 하겠다라는 부모 욕심 때문에 여전히 선행학습을 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조치가 또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 한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연산을 잘 모른다, 이런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은 수업 진도에 흥미를 잃고 수업에서 오히려 뒤떨어질 우려가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교육당국의 새로운 교육 실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동참을 해야 되고 교사 역시 선행학습을 학생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쉬운 내용으로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학부모나 교육당국 그리고 교사 모두 선행학습을 없애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 교과서 바꾸느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묶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의 개편이지만 좀 쉽게 공부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나도 수학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아이가 클 수 있는 환경 그 일부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크게 환영해야 될 조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